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트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이집트 사막에 감춰진 미궁. 이집트 지하 미궁 발견.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능가합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미로가 있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 제2권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고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이 연구팀이 가리킨 곳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멘엠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대 미스터리 스팟,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5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이것의 이름은 세네트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한 전통 보드게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그냥 재미로만 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후세계로 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 사후세계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겨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세계, 일명 두아트가 존재하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두아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혼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사후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망자는 세네트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태양신을 수호하는 메헨이라는 신과 세네트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태양신의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메헨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지면 두아트에서 영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후세계 패스권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그럼 그렇죠.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요?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세네트.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전에 세네트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세네트가 발견됐고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 속 벽화에는 홀로 세네트하는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세네트가 인기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세계에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럼요. 그 믿음과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네요. 이번엔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에 대해 좀 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상징과 같은 피라미드, 이집트 왕 파라오들은
역대 가장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를 완성하라. 생전에 자신들의 왕궁보다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 제4왕조의 제2대 파라오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6m에 총 면적 26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11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 오죽하면 불가사이겠어요. 예. 그리고 무덤의 주인인 망자의 육신도 온전해야 사후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시신도 미라로 만든 것이죠. 사후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현세에서 저렇게 피라미드, 미이라까지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망자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꼭 만나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 오시리스. 사후세계인 두아트의 왕 오시리스가 망자에게 영생의 자격이 있는지 생전의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망자의 심장을 추해달라. 망자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망자의 심장이 추 반대쪽의 깃털보다 가볍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뒤 통과를 하면 망자는 부활해서 사후세계 천국인 아루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심판에서 생전의 죄가 많은 걸로 나오면 영생은커녕 혼이 소멸당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귀인이 되는 조건을 심사한 거네요. 육신이 죽은 뒤 다시 한번 운명을 결정하는 사후세계의 심판.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세는 사후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여정이 아닐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땅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석상이 울부짖으니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여라. 석상이 울부짖는다. 대체 뭐 어떤 석상인 거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명으로 건설된 석상, 이른바 멤논의 거상에 얽힌 전설. 기원전 120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인 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니 비범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리스군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이슬이 맺히는 새벽이 되면 멤논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석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멤논의 거상, 이 석상에서 노래가 들린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두고 누군가는 신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행운이 깃드는 소리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고대의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 로마 황제 역시 석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멤논의 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로마 황제까지 왔으면 꽤 오래 내려온 아니 진짜 크지 않아요? 기원전 1200년에 대단한 거지.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199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석상을 보수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그 기묘한 전설을 마주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전해져 오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오싹한 전설 속 미스터리를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모모떼 습격. 2021년 11월 12일 이집트 남부 최대 도시 아스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네 역병.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 아스완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 또 전기까지 차단됐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매서운 폭풍우는 재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공포했던 아스완 시민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우가 그친 이후 영화에서나 봄직한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수의 전갈대가 출현. 와, 마을을 급습한 건데요. 전갈에 쏘인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발열, 구토, 설사의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와 이거는 가끔 막 성경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게 막 사람이 할래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 아수안 근처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전갈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갈이 빗물에 실려서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요. 누군가 파라오를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니까. 나는 이집트는 좀 진짜 피라미드의 뭐 저주 이런 거 있잖아. 난 믿어요. 믿어요? 여기는 뭔가가 달라. 뭔가가 좀 노여워하고 뭔가.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하루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 왕의 사원 유적을 발견. 신비한 비문이 새겨진 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갈대의 저주가 파라오의 저주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 건데요. 맞아. 화가 나신 거야. 파라오의 저주는 뭐 가장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무덤을 도굴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등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저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갑작스런 폭풍우와 그 후 급습한 전갈대. 정말 안녕을 방해받은 파라오의 저주였을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6입니다. 영국을 덮친 이집트 공주의 저주.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너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 흔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시점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대 유적, 이집트의 피라미드. 당시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외계인 건축설, 외계인 감독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미스터리 건축물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집트 피라미드를 갖고 온 건 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3위겠습니까? 피라미드 가지고 3위를 할까요? 그러니까 놀랍긴 한데 이제는 너무 알려졌다. 피라미드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피라미드에 얽힌 이 미스테리는 아마 두 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자지구에 있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쿠프 왕과 그 후계 파라오 하프레 왕,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뭔가 연달아서 만들었다면 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리감과 각도가 비틀어져 있어. 왜 일직선이 아닐까요? 못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일부러 안 맞춘 거지. 안 맞춘 거죠. 그 이유는요? 어? 글쎄. 틀렸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틀렸대. 이 배치도가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별자리야.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땅 위에 구현한 듯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 별과 세 개 피라미드의 배열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층 건물 하나 없던 그 시절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외계 시점에서 만든 것 마냥 별자리 모양을 구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설계와 배치를 외계인이 했다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오리온 자리에서 온 외계인들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야,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여기다 하나 그렇지. 해놓자. 고대 이집트에서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풍요와 고대 이집트의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기에 이 가설은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해당 가설도 반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질 당시 별들의 사이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정도의 각이었던 것에 반해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건설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오차가 있었구나. 좀 틀리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절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UFO가 와서 만들었다면 그걸 그렇게 만들 정도인데 저걸 틀리겠다고? 그렇지 않겠 근데 설계, 감리 외계인이 했어. 시공을 사람이 한 거야. 정답인 거예요. 외계인이 다 제대로 설계도를 짜놨는데 시공을 사람이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시합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이유를 딴 데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피라미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에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